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9편. 카르마, 다스리지 못한 나의 성향과 기질.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일과를 마친 후 너무 피곤해서 다른 일에 신경 쓸 기운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진짜 즐거움을 주지도 않는 엔터테인먼트에 빠져 수백, 수천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전생의 업보는 시간의 올바른 활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 인간은 전생의 업보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전생에서 저질렀던 짓을 또다시 반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를 곤경에 빠뜨렸던 성격, 기질,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하면서 온갖 문제와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자유를 남용했다가 곤경에 처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전생에서 매듭짓지 못한 문제, 길들이지 못한 괴팍한 기질, 그리고 자꾸 같은 문제를 일으키려는 충동과 본능을 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삶에서 문제가 닥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해결 경험의 부족입니다. 전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충동을 다스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끄집어내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 걱정하는 습관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걱정하려는 충동을 도저히 잠재울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요동칩니다. 어쩌면 그는 20번 이상의 전생 동안 걱정만 하며 살아온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걱정은 새로운 걱정을 낳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번이나 환생하면서 걱정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깨우치지 못해 아직도 그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걱정에 중독된 사람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또 평생 걱정만 하다가 애꿎은 주변 사람들만 불쾌하게 만들고 이승을 하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그의 목적의식을 마비시키고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독약을 주입하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짐을 만들어내고 결국엔 육신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마저 파괴하는 건강염려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걱정하고 나에게 그런 습관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해결할 궁리를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10대가 되어서 뒤늦게 문제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걱정하는 습관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건설적인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우쳤으면 즉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전생에 로마의 시저였거나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지휘관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환생합니다. 바로 야망입니다. 그는 자기가 타인 위에 군림하고 모든 상황을 휘어잡고 큰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명성 드높은 기업가 또는 군국주의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생각만 고집하며 힘으로 밀어붙이고 주변 사람을 모두 하수인으로 부리겠다는 자세로 행동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배우자에게는 재앙입니다. 남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겠다는 뒤틀린 생각 때문에 고통을 자초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독불장군도 인생의 쓴맛을 보고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커리어의 발전을 위해 아나무인의 일념으로 물불 안 가리는 것보다 차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상의 책무를 다하고 타인의 행복과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핵심 가르침은 놓칠 수도 있지만요. 뭐든지 지배하려는 성향을 고치는 진짜 과제를 풀지 못하면 또 한 번의 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미술, 음악, 연극, 종교, 철학, 교육, 과학 등의 분야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과학계의 영재, 타고난 오페라 가수, 음악 신동, 수학 천재 같은 소리를 들으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전생에서 연마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은 아쉽게도 특유의 괴팍한 기질도 함께 들고 옵니다. 이들은 매우 강렬한 카리스마의 소유자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완전히 빠져 삶의 큰 문제들은 아예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유명한 미술관의 작품까지 전시되었으니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작은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애를 기록한 역사와 전기에 따르면 그 작은 세상이 그다지 행복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음악가였지만 사생활은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음악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지만 그의 사생활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난잡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다스리고 개발하는 과제를 끝내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발명가이지만 막상 자기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삶의 기본적인 책무를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재 중 상당수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삶의 큰 흐름에서 서서히 고립됩니다. 유머, 삶의 즐거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야에서 차단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자기 일에만 몰두합니다. 문명의 이기라 불리는 첨단 기기를 발명한 사람은 사는 동안 영예를 누리지만 50년 후에는 발명가와 기기 둘 다 대중의 뇌리에서 사라집니다. 결국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 자기를 개발하는 일은 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입니다. 고도의 재능이 요구되는 전문직의 배우에는 이처럼 삶의 기본적인 과제가 경시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파묻혀 세상에 태어난 진짜 목적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쓸모있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타인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 사랑, 애정, 타인에 대한 존중과 우정, 공공의 이익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내면의 삶을 밖으로 표현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누구나 자기를 개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능력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만의 좁은 세상에서 나오려 하지 않고 태어났을 때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더 망쳐놓고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환생의 개념을 믿는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삶의 과제를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부처가 말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배워야 할 것 다 배우고 실수하려는 충동도 바로잡고 모난 성향과 기질을 다스리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이곳에서 더 경험하고 배울 것도 없으니 우주가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잘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통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서투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나의 약점과 제약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의 단점과 불완전성을 순순히 시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삶에서 정한 목표를 이미 달성했으니 더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바랐던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전의 삶의 모든 도전에서 번번이 실패했지만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 달성하고 나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뤘다는 겁니다. 내 꿈을 이뤄서 기쁘고 행복한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꿈 하나를 이루기 위해 삶의 나머지를 다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심지어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했던 부수적 피해라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걸 성공적인 삶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착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매 순간 조금씩 성장하는 삶이야말로 환생의 의미에 부합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이 세상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 실수해도 괜찮고 때때로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고쳐나가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목표에만 몰두하다 보면 삶의 다른 소중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건강, 마음의 평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을 균형 있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또 하나의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진 약점이 누군가에게는 강점일 수 있고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환생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영혼의 여정입니다. 이번 생에서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려는 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주어진 삶의 과제를 소중히 여기고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조금씩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우고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미련 없이 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길 위에서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